1960년 경자년. 흰주의 해라고 하지만 이 해에 태어난 사람들의 인생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얗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금의 기운 위에 물이 흐르는 해,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은 늘 바빴고 머리는 쉬지 않았다. 이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버티는 법을 먼저 배운 사람들이다. 초년호는 솔직히 말해 녹록지 않았다. 지금처럼 선택지가 많던 시대도 아니었고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개념 자체가 사치에 가까웠다. 1960년생의 어린 시절과 청년기는 늘 환경이 먼저였다. 집안 형편, 시대 분위기, 어른들의 결정, 개인의 의지는 그 다음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일찍 철이 들었고 말수가 적어졌다. 하고 싶은 말은 속으로 삼키는 게 익숙해졌다. 젊을 때 이들은 늘 이런 생각을 안고 살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참고 미루고 또 참았다. 남들보다 꿈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1960년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대신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이미 어릴 때부터 인생의 무게를 한번 겪어봤기 때문이다. 중년으로 들어서도 편해지진 않았다. 오히려 책임은 더 커졌다. 가정, 자식, 생계. 이제 좀 나아지겠지 싶으면 또 다른 짐이 올라왔다. 이들은 늘 중심에 있었다. 집안의 중심, 조직의 중심, 관계의 중심. 본인은 앞에 나서고 싶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늘 자리를 지키는 역할이 주어졌다. 이 시기 1960년생의 특징은 이거다. 말은 안 해도 결국 해낸다. 투덜거리지 않고 크게 드러내지도 않는다. 대신 묵묵히 자기 몫을 한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저 사람은 강하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그냥 해야 해서 한 것뿐이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사주는 늘 같은 말을 한다. 당신은 이미 큰 고비는 다 넘겼다. 그리고 이제 2026년이 다가온다. 2026년은 병오년, 불의 기운이 강한 해다. 1960년생에게 이 해는 새로 시작하는 해라기보다는 정리와 전환의 해다. 뭔가를 더 쥐려고 하기보다는 손에 쥔 걸 다시 바라보게 되는 시기다. 이 해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 괜히 피곤하고 괜히 사람 만나는 게 버겁고 괜히 이제는 좀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이건 약해져서가 아니다. 사주적으로 보면 이제 역할이 바뀌는 시기에 들어온 거다. 2026년 운세에서 중요한 건 딱 하나다. 무리하지 말 것. 이 해에 억지로 뭔가를 벌리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낸다. 1960년생은 원래 책임감이 강해서 아직 내가 해야지라는 말을 쉽게 한다. 하지만 사주는 분명히 말한다. 이제는 지키는 쪽으로 가라. 앞으로의 말년호는 결코 나쁘지 않다. 다만 젊을 때처럼 이를 악물고 가는 방식은 맞지 않는다. 말년을 잘 보내는 1960년생들의 공통점이 있다. 첫째, 사람을 줄인다. 많은 사람보다 편한 사람. 의리로 얽힌 관계보다 마음이 편한 관계. 이게 말년운을 살린다. 둘째, 욕심을 관리한다. 돈 욕심, 역할 욕심, 인정 욕심. 이 사주는 이미 충분히 해냈다. 더 가지려 하면 만족이 줄어든다. 셋째, 몸의 신호를 존중한다. 예전처럼 좀 참으면 돼지가 안 된다. 쉬라는 신호가 오면 쉬어야 운도 같이 흐른다. 사주 카페에서 1960년생에게 마지막으로 꼭 하는 말이 있다. 이제는 인생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보여줬고 충분히 해냈다. 1960년생의 인생은 요란하지 않았다. 하지만 단단했다. 빠르지 않았지만 쉽게 꺾이지도 않았다. 이제 남은 시간은 무언가를 더 이뤄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나온 인생을 편안하게 누릴 시간이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다. 초년엔 버텼고 중년엔 책임졌고 말년엔 내려놓으며 편해지는 사주. 그럼 내 인생에서 돈이 들어오던 때는 언제였을까? 사주적으로 보면 1960년생은 돈이 확 터지는 사주라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들어오고 책임 때문에 흘러간 사주다. 그래서 본인은 번 적이 없다고 느끼는데 가만히 흐름을 되짚어보면 분명히 재물운이 움직인 시기가 있었다. 1960년생에게 처음 돈의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보통 30대 중반 무렵이다. 정확히는 34세에서 38세 사이. 이때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돈이 이렇게도 벌리는구나 라는 감각을 느낀 시기다. 다만 문제는 이거였다. 그 돈이 내 마음대로 쓰일 돈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집안 정리, 결혼, 자식, 부모, 생활 기반. 돈이 들어오면 곧바로 나갈 곳이 정해져 있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재물운은 축적이라기보다 유지와 버팀의 돈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물운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시기가 있다. 바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다. 대략 47세에서 52세 사이. 이때는 단순히 월급이나 노동의 돈이 아니라 자리, 역할, 책임이 함께 커지면서 돈의 규모도 같이 커진 시기다. 사주카페식으로 말하면 이때가 가장 돈이 손에 많이 들어왔던 구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말도 꼭 붙는다. 근데 본인 손에 남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돈은 자식, 가족, 조직, 사람을 지키기 위한 돈이었기 때문이다. 1960년생은 이때 자기 몫을 줄여서라도 주변을 살리는 선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통장은 늘 바빴지만 정작 본인은 내가 잘 살았나 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1960년생에게 큰 한방 재물로는 사실 없다. 대신 사주는 이렇게 말한다. 이 사주는 돈으로 인생을 증명하는 사주가 아니다. 돈은 늘 있었고 필요할 때마다 들어왔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바닥나지는 않았다. 그 자체가 이미 강한 재물운이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재물운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재물운을 나보다 남에게 먼저 쓰는 구조였던 것이다. 그리고 많은 1960년생들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인다. 맞다. 그땐 나보다 다 먼저였지. 이제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다. 사주적으로 보면 이제부터는 돈의 역할이 달라진다. 벌어서 버티는 돈이 아니라 지켜서 누리는 돈으로 바뀐다. 그래서 사주 카페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한다. 이미 벌 때는 다 벌었고 이제는 새는 돈만 막아도 충분히 편해지는 사주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다. 1960년생의 재물운은 조용히 꾸준히 책임 속에서 흘러왔다. 그리고 그 돈 덕분에 가장 힘든 시절을 가장 무너지지 않고 지나온 거다. 이건 절대 작은 운이 아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다. 1960년생은 이미 가장 어려운 시절을 가장 성실하게 살아낸 사람이다.